안녕하세요. 중수돌이입니다. 오늘은 10월 29일이고요. 오늘의 특징주, 내일의 관심주. 오늘은 진원생명과학, 그리고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, 그리고 우수 AMS 이렇게 세 종목 준비를 했고요. 그러면 차트 분석을 넘어가 볼게요. 자, 진원생명과학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죠. 기존에 큰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가를 눌렀어요. 실제적으로 이 종목의 흐름을 월봉상으로는 확연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월봉상의 이 십자도지, 그러니까 강하게 연출이 됐었잖아요. 연출이 되고 나면 사실상 고점에서의 십자도지는 하락을, 바닥에서의 십자도지는 상승을 나타낸다 라는 말은 있지만, 실제적으로 이 십자 양봉 자체가 이 방향을 위냐 아래냐 판단하는 구간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가의 이번 달 시가 형성은 제대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10월달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, 특히나 코스닥 쪽으로 이 매도세가 좀,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죠.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닥을 이끌어가는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, 수급 자체가 안 좋았어요. 그렇다 보니까 주가를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났지만, 그래도 이 기존 저번 달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,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흐름이 크게 나쁘진 않다. 실제적으로 월봉상에서 다른 종목하고 비슷한 그림으로 만약에 갔을 거였다면, 이 종목도 월봉상에 기존에 큰 산이 하나 있고, 그리고 이 산을 만들고 나서 주가를 여기서 한번 누르고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렸던 자리예요. 그죠?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오면 되거든요. 실제적으로 이 자리를 제끼고 생각하면 이 종목은 사실 여기까지 밀렸어야 돼요. 16,000원대까지. 하지만 기존에 이 바람을 막아줄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에서 매수 매도가 많이 나왔던 자리에 대한 이 지지와 저항을 확인했던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, 그래서 이 월봉의 고점 자체가 기존에 이 고점 부근에 대한 저항을 뚫만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, 일단은 어느 정도 이번 달 고점과 저점을 마련한 자리예요. 즉, 어떻게 보면 당장의 그림으로는 얘는 이 안에서 박스권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. 월봉상에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그 다음 볼 수 있는 박스권은 요렇게 자리가 또 하나 생기는 거고. 이해되시죠?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자리고요. 자, 주봉도 이평선을 일단 밟고 올라왔고, 자, 일봉상에 들어와서 오늘 좀 슈팅이 강하게 연출이 됐어요. 23% 정도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 12% 종가로 마무리를 했는데, 오늘 저희 방에서 제가 31,000원대가 좀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. 그럴 만한 이유는 뭐냐면, 기존에 큰 상승을 한번 해주고 고점을 연출했죠. 그리고 저점을 만들고 나서 다시 올렸다가 누를 때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을 만들고 나서 슈팅이 강하게 한 번 더 나왔거든요. 그죠?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어요. A파, B파, C파. 조정이 나왔다. 조정이 나왔고,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, 기존에 위에 거 다시 지울게요. 기존에 이 거래량이 그나마 들어왔던 자리의 부분이 요 자리예요. 어디에요? 29,200원 정도.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한번 나온다라는 거고, 그리고 이 자리가 깨고 내려앉았을 때는 기존에 이 또 거래가 터졌던 이 자리대가 한 차례 또 지지에 대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. 그죠? 그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한 차례의 슈팅이 강하게 상승했다.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 대한
이 봉쇄령, 4주간 봉쇄령, 코로나가 또 2차 팬데믹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종목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을 알리는 타이밍에 다시 돌아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. 지금 이 종목이 오늘 상승하면서 31,000원에 맞고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? 기존의 이 거래량을 상응하는 거래량이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. 그죠? 오늘 거래량 자체가 적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왔던 거래량을 뚫고 올라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러면 이 이상에 대한 거래량이 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 진원생명과학만의 개별적인 이슈가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냥 전체적인 코로나 섹터가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많이 눌린 순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. 대신 이 자리에 대한 거래량을 오늘 이 자리로 어느 정도 상응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종목이 이 자리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26,000원이죠. 26,000원 밑으로 종가를 형성하지만 않는다면 요것보다만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오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뭐한다? 이 31,000원을 한 번 더 뚫고 올라설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37,500원 부근, 그 전에 이 중간값 34,000원 부근, 요렇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. 즉 31,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면 34,000원, 34,000원 넘기면 37,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. 이 몸통에 대한 거래를 요 자리에서 상응을 했지만 이 윗꼬리에 대한 거래는 상응한 게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가 뭐가 된다? 저항이 된다.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얘는 요 안에서 박스권을 칠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기준으로 그냥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예요? 딱 오늘 31,000원이에요. 31,000원을 맞고 눌린 거죠. 그러니까 중간값을 돌파를 해야만이 이 다음 자리까지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일단 맞고 떨어졌어요.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자 대략적으로 23,000원 부근이 나오거든요. 죄송합니다. 이건 눌러서 볼게요. 27,000원 부근이 나오네요. 그죠? 그럼 단기적으로 27,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31,000원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온다. 이해되시죠? 그러면 요 자리 일단 지우고, 좀 헷갈리니까요. 헷갈리니까 이렇게 지우고, 여기가 31,000원이 중간값이고, 그럼 여기도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게 27,300원 정도 되네요. 27,300원이고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29,500원이 나와요. 그죠?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거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한번 뽑아냈지만 이 다음에 이것보다 거래량이 적게 들어오는 흐름이 나오면 1차적으로 29,500원이 저항, 1차 저항, 이 자리를 넘기면 31,000원까지. 이해되시죠? 31,000원을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 다음은 34,000원을 보고 도전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돼요. 이해되시죠? 여기서 한 차례가 더 밀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5,700원 정도가 나옵니다. 그죠?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어디다? 26,000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죠? 그러면 25,700원까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면 이 밴드 매매의 기준으로 본다면 25,7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
뭐한다? 이 종목은 또 한 차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. 대신 여기 37,500원 맥심입니다. 37,500원을 넘어서는지를 꼭 체크를 해라. 이 자리를 또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 당분간 또 박스고, 박스라면 뭐다? 하단을 또 확인하러 내려올 수도 있는 확률은 나타난다 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. 이해되셨죠? 그런 그림으로 이 종목 대응하시면 됩니다. 좀 더 넉넉 잡아서 38,400원까지만 보세요. 그러니까 37,500원을 넘어서면 38,500원을 넘어서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. 이 자리 못 넘기면 뭐다? 다시 내려앉을 수 있다. 이해되셨죠? 그런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. 자, 두 번째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. 자, 최대주주가 드디어 변경이 됐어요. 기존부터 뭐 이 최대주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슈팅이 한 번씩 나왔던 종목이거든요. 슈팅이 한 번씩 나왔던 종목이고,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꾸준하게 하락 매집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런 생각도 들고, 월봉상으로 보면요, 얘는 끼는 있다. 끼는 있지만 뭐 돈은 없다. 왜? 이 종목은 슈팅이 나올 때는 강하게 슈팅이 나와요. 그죠?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? 죄다 하락이다. 그러니까 뭐 10개월 하락을 하면 2, 3개월 슈팅 나오고 다시 또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. 그리고 윗꼬리가 굉장히 많다. 즉 이 종목이 상한가, 말 그대로 이 몸통으로 꽉 감싸는 적이 거진 드문 종목이에요. 죄다 윗꼬리 달고 요때 점상 하나 있고 여기도 상 하나 있네요. 이 뒤에도 조금 있긴 있네요. 몇 번씩은 있는데 평상시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상한가가 많이 출현하는 종목은 아니다. 즉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먹고 튀는 그림을 좀 많이 나타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. 그래도 강하게 올라올 때는 또 끼가 있는 종목, 그만큼 좀 가벼울 수도 있는 거고,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을 만지작거리는 이 메이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악질이다. 그러니까 좀 상대하기 어려운 스타일 중에 한 명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. 그림인데, 자, 크게 월봉상으로 보면요, 기존의 바닥은 잡혔어요. 어디? 1,000원대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, 이 밑으로 빠지면 뭐가 들어와? 밑꼬리가 들어온다. 즉 누군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. 저가 매수세가. 기존에는 요런 자리였죠. 어디? 1230원. 여기가 바닥의 자리였어요. 즉 이 밑으로 내려오면 누군가 매수세가 들어온다. 하지만 그 흐름 자체가 한 단계 떨어지면서 뭐가 돼? 레벨 다운이 됐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이 1230원 부근이 뭐가 된다? 단기적인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이 123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이 자리만 가면 윗꼬리를 달고 맞고 떨어졌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오늘 이슈, 그러니까 대주주가 변경이 됐다. 실제적으로 대주주가 변경이 되든 뭐하든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, 이 종목은 재료 소멸이라고 하기에는 주가가 상승한 게 없어요. 주가가 상승한 게 없다. 그렇다면 재료 소멸이 아니라 재료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다. 다들 이게 될까 이거 이러다 또 빠그라지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인 거고요. 일단은 이 1230원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, 여기서 몸통으로 지지당했던 자리가 1170원이에요. 1170원. 그럼 넉넉 잡아서 라운드 피겨값 따져보면 얘는 1150원만 종가상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다? 한 차례 더 위에 대한 이 매물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? 요 자리다. 1400원. 왜? 이 1400원 넘기면 또 한 차례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1600원이다.
왜?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여기서 몸통을 만들다가 이 위로 한 단계 올려놨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 고점과 여기에 대한 저점으로 한 번에 위아래 확인을 했거든요. 그죠? 그럼 여기가 뭐다? 강한 매물대다. 즉 이 자리를 뚫고 오를 수는 있지만 결론은 뭐다? 이 밑으로 몸통, 이게 종가는 내려오게끔 돼 있다라는 기준이에요. 왜? 이 자리에 대한 시기가 한 번에 뚫고 올라갈 만한 그림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. 즉 그러면 얘는 넉넉 잡아서 1600원대 오버슈팅이 나오면 뭐 1650원에서 175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단기적으로 1600원대 혹은 14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판단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. 종목 중에 하나고 얘가 추세적으로 반등이 돼서 좀 이런 큰 상승을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려면 못해도 이 종목이 167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. 뭘로? 몸통으로. 요런 몸통으로 요렇게 감싸줘야 돼요. 그리고 종가가 끝나던지 해야 그 다음에 뭐 한다?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다. 어디? 요런 자리에 대한 최소 확인을 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.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여기가 기존에 한 차례 바닥이었고, 그죠? 그리고 나서 여기가 바닥이고 눌렀다가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올랐다가 눌렸어요. 그러면 여기가 또 한 차례 저항이 된다라는 거고, 여기가 지지기 때문에 이 지지 여기가 저점의 지지가 여기에 몸통 자리예요. 그죠?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. 대신 요 자리를 뚫고 올려야만이 뭐한다? 한 차례 위에 대한 확인을 더 하러 갈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인 거고요. 그리고 현재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고 시간이 한번 올렸다가 시간을 조금 소요가 되고 말씀드렸던 뭐 자리를 웬만하면 한방 튀고 나서 내려앉을 때는 웬만하면 1200원을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요. 만약에 1600원까지 간다면 1200원을 지지를 해야 된다는 관점, 1600원을 갔다가 1200원을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한다?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1700원 혹은 2000원대까지 한 번 더 볼 수 있다. 대신 그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. 얘는 많이 가도 일단 1500원대 정도 나오겠네요. 1500원대 1400원에서 15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. 기존에 이 저점을 잡았던 자리가 1200원인 거고 그 위에서 1500원을 올려놓는다면 저점 잡고 몸통 만들었던 자리, 그리고 요런 자리까지 이 1500원 위로 올라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더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기준은 기존에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나서 횡보했던 구간이 있어요. 여기죠. 이 자리의 고점이 어디? 1510원이다. 그죠? 그럼 이 자리 위로 올라타놔야 한 차례 더 뽑아낼 수 있다.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. 이해되셨죠? 그럼 단기적으로 1500원대를 넘기면 그 다음에 또 시세를 보러 올라올 수 있다. 이해되시죠? 대신 1150원이었나요? 단기적으로 11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. 종가상. 그러면 뭐한다? 한 차례 더 이 고점을 높이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.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이 종목 1250원이 여기서 한 차례 더 크게 누른다면요. 빠르게 안 치고 눌렀다가 올라올 거라면 1250원에서 1290원이 저항이 될 확률이 높아요. 한 차례 가볍게 뚫고 거래량으로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 해야 된다? 빠르게 쳐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서 가치로 확률이 또 있다
라고 생각하시고 이 종목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이고. 자, 마지막 우수 AMS.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.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. 뭐 지수가 빠지더라도 묻지마 차트로 막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이 앞차기 차트라고 하거든요. 앞차기 차트. 말 그대로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차트예요.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면서 또 고점도 꾸준히 높여가면서 이 3일선이나 5일선을 타고 가는 차트를 앞차기 차트라고 그러거든요. 앞으로만 계속 차고 나간다고. 이 종목은 진짜 세력주였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, 기존에 여기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나서 이 자리에 대한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세력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작업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. 지금의 모습으로는. 꾸준하게 그렇게 작업을 해놓고, 뭐 이런 거 다 지울까요? 필요 없는 거는 지울게요. 작업을 해놨다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상승하고 하락했던 만큼 뭐 했다? 고점을 형성했어요. 기존에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 놓고, 고점을 만들어 놓고 결국엔 저점까지 내려앉았죠. 다시. 그죠? 그러면서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뭐 했다? 강하게 한번 분출했다. 어디까지? 떨어진 만큼 올려다 놨다. 그러니까 뭐가?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에요. 수익 실현의 부분도 있고, 하락이 나오는데 사실 뭐 오늘 이 3자 배정 그 유상증자가 완료가 됐다라는 뉴스인가요?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뭐 재료 소멸이다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하락한 것 같아요.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. 차트에도 꾸준하게 빠지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로 주가가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. 그죠? 뭐 시작부터 눌린 것도 아니고 10시부터니까 분봉상의 흐름을 좀 봐볼까요? 9시 40분부터 눌리기 시작했거든요. 그럼 10시에 나왔어요. 그럼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애들이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, 그러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이 개인들의 투심까지 밀고 내려오니까 투매가 나오면서 강하게 쏟아 내린 자리거든요. 즉 이게 유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. 어떻게 보면 명분을 꼭 만든다면, 말 그대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위로 올리면서 매집을 하고,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됐어요. 오늘 저희들도 단기 반등으로 12%를 먹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. 그리고 나서 밑에서 저는 다시 잡았어요. 왜 잡았냐? 요렇게 앞차기 차트로 가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특성이요. 5종목, 10종목까지는 안 나오니까 5종목 중에 3종목 이상, 3에서 4종목 정도는 결국엔 뭐 한다?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. 그 중에 재수 없는 거는 죽는다. 왜? 그건 털고 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, 요런 차트는, 앞차기 차트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, 꾸준하게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개인 매수세가 잘 들어오질 않아요. 강하게 들어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. 이해되시나요? 뭐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거래가 빵 터지면서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도, 요런 자리에서 꾸준하게 이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신고가고, 그럴 때는 매수세가 잘 안 들어와요. 들어온다라도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빠져나가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거거든요. 그런 물량들이, 이게 기존부터 들고 다니는 물량들은 굳이 털 이유가 없는 차트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한번 누르면서 수익 실현을 하든 손절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종목,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대부분의 요렇게 나왔던 종목이 잠시만요.
자, ST 큐브라는 종목이거든요. 요런 자리죠. 요 종목도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는 앞차기 차트가 나오죠. 그러면서 주가를 한번 눌러요. 그죠?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올려다 놓는다. 어디까지? 최소한 전고점 부근까지. 이해되시죠? 요거하고, 그러니까 또 하나 있는 게, 시총 높은 게 뭐지? 네. 종목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, 제가 집에서 하는 거랑 사무실에서 하는 컴퓨터가 다르다 보니까, 생각이 안 나는데, 뭐, 어찌됐든, 자, 이 우수 AMS 같은 경우는,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단 하한가가 나왔어요. 근데 시간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한 것 같더라고요. 시간에서 4.61% 상승을 했어요. 그럼 분봉상에 돌아왔을 때 얘가 지금 일봉상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될 자리가 원래는 9,100원이에요. 9,070원 정도. 9,070원 좀 더 빠지더라도 요 자리 8,500원.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? 큰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. 왜?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여기서 뭐가 나왔어?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왔어요. 요 자리. 그죠? 그러면 못해도 요 자리에 대해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. 여기 아니면 요 자리인 거고,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한 차례 위아래 꼬리가 나왔던 자리가 있죠. 그죠? 그러면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. 즉,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? 한 차례 더 위로 올라온다. 대신 한 차례 위로 올라올 때는 1차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고점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, 만원대. 오늘 넘어왔다가 내려왔죠? 10,000원대. 이 자리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때는 11,000원대. 이해되시죠? 요런 자리만 넘어서서 지지가 나온다면 뭐한다? 한 차례 더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. 대부분 이런 차트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지지할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버텨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한다? 못해도 한 차례 떨어졌던 시가 부분 혹은 고점을 넘기는 둘 중에 하나는 나와요. 대신 시가를 맞고 혹은 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차트가 되는 거예요. 왜? 또 한 번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니까. 즉, 지금 현재 이 하락이 눌림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. 어디? 요런 자리만 지지가 나온다면 눌림이다. 대신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는 뭐다?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해되시죠? 자, 분봉상에 돌아와서 보더라도 요 자리가 단기적으로 이 기술적으로 올려야 될 자리는, 자, 1차적인 거는 9,500원대인 거고, 이 9,500원대를 올라타면 그 다음 어디? 만원대 정도를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만원대 위로 올라와야 단기적으로 요 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죠. 즉, 종목이 내렸다 올라왔다가 누른 자리이기 때문에, 그리고 올라와서 이 위를 못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니까 한 차례 더 미는 거거든요. 밀리면서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눌렀다가 지지받고 내려왔어요. 시간내로 오른 자리는 요 정도 자리인 거죠. 좀 애매하게 형성을 시키고 시간내를 끝낸 거예요. 그렇다면 1차적으로 9,50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가 되면 그 다음 1만원대까지는 1만원에서 1300원 정도까지는 또 한 차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다. 대신 맞고 떨어졌을 때는 못해도 어디? 요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. 어디? 9,700원. 그래야만이 한 차례 더 저점 8,500원대까지 내려가진 않는다. 대신 8,500원까지 내려간다면 거기서는 단기적으로 또 밑꼬리 달고 반등이 올라올 것이다. 그러면서 종가만 9,700원 위로 올려다 놓으면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볼 수 있어요. 이해되시죠? 얘는 지금 현재 이 흐름 자체가 한 번 더 위로 칠 수 있다. 그런 자리가
11,000원 부근 때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일단 단기적으로도 털고 밑에서 지지하는 거 보고 다시 잡을 거냐, 아니면 이 자리를 뚫고 올라와서 올라선다면 무조건 상한가를 가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. 안착을 해야 된다. 안착을 못하면 뭐한다? 무조건 윗꼬리가 한번 나오게끔 돼 있다. 왜? 기존에 매물들이 출현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. 이해되시죠?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혹여나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. 11,000원에서 11,5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확률이 높고요. 올라온 다음에 눌릴 때 다시 못해도 만원대에선 또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럼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눌리면 만원대, 정말 못해도 9,700원대. 그렇지 않으면 또 한 차례 내려앉는다. 이해되시죠? 그런 기준에서 종목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그리고 중소도리가 공부방 인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.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